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쾌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통쾌. 네.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 그런 거 되게 못했죠. 진짜. 춤 춰본 적 있으세요? 춤? 춤이요? 네. 여러 사람 앞에서 춤.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룰라.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아, 맞아. 애들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선생님들 아. 공연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있다. 혼자는 아니지만. 네. 놀라하면 또 쓰레빠 아닙니까? 아, 그쵸. 쓰레빠가 쓰레빠를- 그때 뭐예요? 여장 했었던 것 같아요. 스리퍼. 아, 스리퍼라고 날개 잃은 천사. 네. 잘 아, 우리 어울리시네. 연령 다 드러난다. 어떡해. 저는 몰랐는데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네? 너무 바로 알아들으시는데. 저희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불기소 종류가 이제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재가한됨 이렇게 종류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근데 불기소면 이제 통지서가 올 거 아니야 나한테. 네, 너 네, 불기소야. 네, 네. 이렇게 오면은 이 네 개 중에 뭔지가 일단 오는 건가요? 맞아요.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아니요, 그냥 거기 밑에 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긴 한데 전체로 이제 구구절절이 이것 때문에 뭐 이랬고 이래서 근데 증거는 이게 있어서 이렇게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오진 않고 그냥 딱 그것만 오기 때문에. 처분만 결과만. 네네네. 그럼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검찰청 아무데나 전가구 아무데나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서울중앙지검에다 고소장 접수했는데 내가 사는 데는 저기 제주도예요. 서울중앙지검까지 가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주지검 방문하셔서 불기소 이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기소 고지 청구서 작성하시면 그거를 접수를 하시면 바로 발급을 해줘요. 요즘엔 다 그 전산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전국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이유로 불기소가 된 건지 혹은 고소인 입장에서도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다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검사가 불기소를 냈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음. 이게 일반인들이 알아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해는 가게 써놓긴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증거가 불충분하고 뭐 법리적으로 뭐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한 2-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정도 간단한 사건은 그렇게 좀 작성이 돼 있고요. 뭐 정말 복잡한 사건은 더 길게도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가끔 이제 판결문 같은 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맞아요. 뭐 그럴 다 뭐 저희 뭐 했던 얘기지만 다 만연체로 작성돼 있고 그래서 뭐 혹시나 뭐 그런 걸 이렇게 통지서 같은 거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누구한테 가서 들고 물어보면 뭐 알려주나요? 법률구조공단 네, 뭐 이런데 들고 가면. 그리고 법률홈닥터. 법률공단. 그런 게 있어요? 네, 지자체에 그 구청이나 그런 시청 뭐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지자체에 배치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소송을 해주시진 않고 상담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문서 들고 그 구청이나 시청 가서 거기 근데 안내 그게 데스크에 가서 모든 구청에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서울에는 꽤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에도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전국 한 60개 넘는 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그 문서 보여주면서 네. 안내 데스크에 네. 저 이거 좀 해석 어떻게 해 누가 안 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려준다는 네, 거죠? 그런 것 네. 정도는 다. 네. 배칭 가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누가 뭐 저희에다가 이렇게 뭐 제보나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면 한번 이렇게 해석 한번 해주는 시간. 네. 첨삭 빨간 펜 첨삭 이런 거 불기소에서 첨삭. 첨삭하는 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이거는 이유 이런 있다. 내용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좋네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의 네, 눈높이에서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공소장을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좋네요. 가지려고 해요. 좋네요. 네. 괜찮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불기소 이유서 받아보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 내가 증거도 이렇게 다 제시를 한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드시면
다시 한번 그것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해당 청에다가 항고장 접수하시면 그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그 검사의 처분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다른 검사가 그 더 상위 직급에 있는 검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봐서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기소를 하는 게 맞겠다 하면 기소 처분을 다시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매우 인용률이 낮아요. 매우 인용률이 낮고 다시 한번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한다고 하거든요.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번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 법원 판사가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건 증거가 충분하고 법률적으로도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소를 이제 명하는 거죠. 재정 신청 절차를 거치는 약간 지난번에 저희 다뤘던 것처럼 약간 재심하는 거랑 비슷한 약간 느낌은 그렇죠. 근데 재심은 조금 절차적으로 다른 게 법원의 형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느낌이 비슷한데 네네.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처분청만 달라지는 판사나 거고 검사나 결정하는. 뭐 다 여기서 거기 네, 거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의 처분을 확정된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고가 이제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이제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이제 재심 절차라고 보시면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좀 다 알아봤는데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소랑 관련된 네, 네. 그러니까 기소랑 네. 그다음에 뭐 처음 불기소 시작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시작. 알아봤는데 네. 검찰 기소 독점에 관해서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뭐 소개를 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다고. 네. 기소를 이제 검사가 할 수 있고 또 기소에 검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9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30년쯤 됐네요. 예 노태우 정권 90년이 30년이나 됐어요. 벌써? 네네 그때 다들 몇 살이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김기설 씨께서 이제 그런 거에 항의를 하면서 이제 분신을 하거든요. 분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그분이 이제 유서를 남겼어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들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분신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김기설 씨 본인이 이제 남긴 이제 유서였는데 이거를 증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수 감정 결과로 조작을 한 건데 그 강기훈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학생 운동을 했던 분이 그 유서를 대필해 줬다. 해서 그 감정 결과를 조작해서 이게 강기훈의 필적이고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다. 이렇게 감정 결과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기훈 씨 같은 경우 그 자살 방조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신을 그냥 그대로 돕고 이제 도와준 것이니까 자살 방조죄로 기소가 돼서 실제 실형을 받아서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가 2015년 얼마 전에 이제 재심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다시 이제 재심 절차를 통해서 이 필적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국가수에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종전 증거를 배척하고 새로 감정한 결과를 인정해 줘가지고 재심 이제 무죄 판결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분신은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이게 불에 타는 고통이 거의 제일 극한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감정이 정말 극에 달한 상태더라고요. 네. 이 사건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증거를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을 기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유서 필적이 다르다고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야. 심지어 이거는 증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감정 결과를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다 국가수 다 그 검찰청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어떤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라든가 기소군주의 폐해를 조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독점해서 발생한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소를 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소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쵸.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사실 이때 당시에 법원도 그러니까 법원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도 사실 사실은 예. 저는 잘못이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검찰이 봐요. 기소를 네. 했어도 네. 법원에서 보고 이거 잘 판단해서 근데 이제 죄가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증거 조작을 안 했으면 사실은 되는 것인데 이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큰 짓이잖아요. 네. 수사기관 그것도 기소권을 가진 그런 이렇게 검찰에서 증거들을 그렇게 저는 해서 그게 그러니까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서 그런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거를 그러니까 기소권만 갖고 있으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수사 뭐 따로 하고 올라온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거의 생각했을 그렇게 때는 하니까. 이거 봤을 때 기소권 그러니까 독점 문제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전에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잘못한 검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검사에 대해서 최근에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번 했던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는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가 청구를. 아니라 이거는 국가배상 사실 청구. 증거를 네. 조작했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맞아요. 검사를 구속을 했는데 해서 처벌을 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국가배상 청구를 할 때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개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고의 중과실이. 근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판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죠. 고의 중과실까지는 인정이 될 수가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적극적으로 조작을 했다고까지 인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검찰이 검사한테 이제 제동 장치를 걸려면 그러니까 뭐 절차상으로 이제 사실 절차상으로 뭔가 이제 뭐 수사권 수사랑 그러니까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하려면 어쨌든 또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소를 누구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소했을 때 이게 기소가 합당한 건지 또 허락을 받고 하려면 뭔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기소를 잘못했을 때 누가 봐도 명백히 기소를 잘못했으면 이 기소를 잘못한 사람한테 명백한 책임을 처벌과 책임이 가해지면 이런 일들이 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약간 좀 결과적인 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먼저 그런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으로 해놓고 이제 그럼에도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 그 사람을 또 처벌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검찰이 이미 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지났죠. 그래서 1분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증거 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법리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경찰들이 조사할 때 막 때려서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은 증거는 아예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는 걸 형사소송법에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절차적으로 아니면 근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저희 또 밝게 네. 또 마무리 해볼까요? 네. 약간. 예, 근데 최근에 그 검찰 출신 분들이 변호사 되신 분들이 내부에 있었을 때 했던 증언들 나오잖아요. 그동안 말로만 떠들었던 것들을 이번에 증언하면서 그 파장이 큰 것 같더라고요. 다 진짜 그런가 싶고 막. 맞아요. 얼마 전에 네. 여자 검사님 네, 하셨다가 변호사 되신 분도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쵸. 인터뷰하시고 네. 뭐 이렇게 남자 검사들의 어떤 그런 네, 뭐 되게 추행이라든가 그래서 막 그냥 뭐 부장 스폰서라든가 네, 부장은 전화만 TV만 보고 있다고 하고 뭐 전화 받아가지고 사건 불기소 처리한다고 하고 뭐 거의 로비스트인 것처럼 표현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면 고인물인 약간 이제 것 정치적으로 같긴 해요. 사람들이 바뀌니까. 다음번에 또 얘기하는 시간을 네, 가지시죠. 이거는 그러면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